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부동산 엑스파일 한원장입니다. 네, 바람이 겁나 많이 붑니다. 네, 겁나. 제가 이 사투리, 굉장히 많이, 재미있어 하는 사투리인데요. 네. 네, 겁나 많이 붑니다. 어제 저희 동네는 전신주가 넘어갔어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던 모양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네,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재테크 시리즈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저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저 자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업계에 입문한 지 23년 차 됐는데요. 너무 부끄럽게도 딱히 내세울 캐릭터가 없습니다. 못하는 건 없지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이 업에 이렇게 오래도록 종사할 줄 알았다면 아마 시야가 달랐을 거고, 태도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아마 그래서 지금 어쩌면 매우 선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업계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때 팀을 꾸려나가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심적 갈등들, 그런 것도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고요. 제가 경제가 좋지도 않고 특별히 부동산 경기는 캄캄하기까지 한 이 현 시점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우려먹었던, 남들이 너무 많이 우려먹은 거, 이제는 너무 식상한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른들께, 성공하신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 들었어요. 사업은 어려울 때 시작하는 거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재테크 막 그렇게 방방방방 뜨던 그런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았죠. 네. 청소는요, 먼지가 풀풀 날릴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라앉고 나서 하거든요. 네, 저는 주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언가 얻고자 하면, 이렇게 모두가 방방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있다고 느낄 때,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부자들의 삶의 태도 몇 가지를 나누었죠. 청취자분들이 보신 부자 마인드는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 제가 정말 이 부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느껴졌던 것들이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청취자분들이 게시판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이번에는 체질에 맞는 아이템 선정 기술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오창 지역에 토목 공사 중인 개발지, 오창 지역 3곳, 네, 그리고 보은에 잠깐, 네, 들렸다가 또 경기도 이천에 있는 개발지, 총 5곳, 4곳은 많이 집중적으로, 땅을 밟았고, 이천은, 네, 너무 시간이 늦어서, 네, 차에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오창 지역 개발 사업 진행하시는 분, 회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이분이 젊은 시절 정말 어려우셨는데요. 그냥 어려우신 게 아니고, 월세 낼 돈이 없으셨대요. 보증금 50만 원에 5만 원?
5만 원 내실 돈이 없으셨대요. 아이 분유값도 없으셨대요. 이분 올해 72살, 72세이신데요. 신체 나이는 40대 후반인 저보다도 젊으실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이디어 탁월하시고요. 명석하시고, 게다가 겸손하십니다. 10년도 더 지난 것 같죠? 명동 30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지금 절판됐는데, 제가 책을 펴고요. 3시간 동안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2009년에 잠깐 배웠었고요. 송년회? 예, 송년회 모임 때 잠깐 뵀었고, 연구 모임 때 전문위원들하고 5, 6년 전부터인가? 5, 6년 전? 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분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점심 식사 하시면서 돈이 많이 벌리시던 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일정한 금액이 수입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할 때에 결심하신 게 있다는 결심을 들려주셨어요.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는 몸이 다치지 않아야겠다. 몸이 다치면 안 되겠다. 참 조심해야겠다. 다치면 이 돈을 못 벌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하신 게 싸움을 하지 않아야겠다. 또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대요. 누가 때리면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싸워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돈을 물어준다든지 구속이라도 되면 돈을 벌 길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셨고, 네, 운전 많이 하시니까 교통사고를 내면 또 동일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리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여자가 개입될 확률이 높고, 네, 또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나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사모님도 뵐 수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70세라고 하시는데 50대로밖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젊어서 밥은 굶었을지 모르겠지만 속은 안 썩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본인의 성품 자체가 워낙 역지사지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관용이라는 참 덕이 있으신 분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왜 이 회장님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요. 이분의 이력이 독특하시고요. 또 이분의 살아오신 삶이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재테크를 위한 특별한 어떤 노하우, 노력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의 처한 상황과 본인의 체질 이런 것들 너무 잘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고 또 충실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저절로 부가 쌓여 있지 않나. 이 작은 부자는 본인의 열심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정말 하늘이 낸다고. 이분은 저절로 참 부가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삶의 이력을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젊은 시절에 이분이 생활 어려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중동 특수가 있을 때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동 건설 현장에 가셨답니다. 그야말로 자격증만 취득해서 바로 나가셨으니 경력 있는 기술자들하고 같을까요? 덤프트럭 이런 거 운전을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근데 영어를 잘 하셔서요. 이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직장을 옮기거나 이럴 때 영어 이력서를 써주시면서 또 건당 상당한 돈을 받으셨대요. 이때 일을 하시면서 토목에 대한 안목도 가지셨고, 여러 가지 물류라고 할까요? 이런,
유통, 뭐 관련된 안목도 가지신 것 같아요. 뭐 중장비 다루는 기술도 뭐 상당한 수준이 되셨죠. 네. 지금도 직접 다루십니다. 현장에 가면 자가 중장비가 있으세요. 갖고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다른 일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명동에서 자리 잡으실 때 그 명동에 또 회사가 있으시거든요. 이분은 본인이 돈 심부름 하셨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마 기업체가 건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기업체들 가치 분석 업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명동 사채시장에 큰 손들이 있잖아요. 그 명동 사채는 일반 개인이 쓰는 사채가 아니거든요. 사업가들, 기업들이 쓰는 거거든요. 네, M&A 할 때라든지 상장할 때 뭐 중요한 자금을 급회전할 때, 뭐 그럴 때 쓰죠. 뭐 그때 기업들이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죠. 네. 그때 어음을 발행할 때 할인해서 발행하죠. 뭐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기업이 건실하지 않으면 어음을 할인해서 차입을 하고 싶어도 잘 해주지 않겠죠. 그 어음 매입할 분들은 기업이 건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조사를 해봐야 알고요. 그 조사 업무를 하신 거예요. 보통 필요로 하신 분들이 100을 조사해와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60, 70, 이 정도 조사를 해오시는데 이분은 100을 요구하시면 그 이상 150, 때론 200, 그 더 넓은 영역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셨다고 해요. 요구한 것보다 더 조사를 성실히 하시다 보니까 의뢰하신 분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셨나 봐요. 기업의 가치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을 하셨고요. 이분 주식 투자에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하신 지역만 해도 5개 지역인데요. 대부분 80년대 초반에 매입을 하셨대요. 매입 과정도 정말 재밌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시니까 중개인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고, 여러 사업하신 분들도 찾아오셨겠죠. 사실 이분이 가지신 건 다 임야예요, 임야. 당시에는 정말 볼품없는 임야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렵다고 자꾸 사달라고 찾아다니니까 사주신 거래요. 본인이 필요로 해서 재테크를 더 하겠다, 돈을 더 벌겠다 해서 구하러 다니셨거나, 더 많은 돈,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비교해서 찾아다니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사주신 거래요, 그냥. 부동산에 정가가 있는 게 아니죠. 싸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지만 진짜 싼 건지 또 모르죠. 그러고 분이 딱히 필요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지역도 보면, 여러 곳에 있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사주신 거예요. 정말, 딱히 서울과 한 곳을 빼고 접근성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셨지만, 그냥,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신 거예요. 참,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누가 사달라고 해도 사줄 만한 돈이 없죠.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보유하신 땅 앞에 도로가 생기고 해서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이분이 식사 때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회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 뒤에서 오는 거라고. 내가 잘해서 잡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라고. 정말 놀라운 통찰이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 잘 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잘난 척하지 않는구나.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토목공사를 직접 하십니다. 물론 토목공사를 토목공사, 설계, 이런 거 업체에 맡깁니다. 공사 진행 방향, 또 현장을 보고 중장비 기사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이디어들, 어떤 그 작업의 방향 이런 것들 직접 작업 지시하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큰 방향은 이분이 설계를 하십니다.
뭐 임야라는 게 도로만 뚫렸다고 가격이 무한정 오르지도 않거든요. 도로도 도로 나름이거든요. 그 도로가 직접 이 임야에 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땅들이 더 있어요. 그 임야라는 물건, 사실 임야라는 물건 자체에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한계를, 이분 전공이시잖아요. 토목. 이 토목으로 가치를 대폭 상승시키셨어요. 그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임야는 경사도가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례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도 있지만, 조례와 국토부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죠. 국토부는 지자체에 위임했다. 지자체는 국토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서로. 그러는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직접, 다 뚫으시고, 질의해보시고, 그런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적절한, 질의와 또, 답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추진하실 수 있었던 거죠, 사업을. 이분 토지 가격이요, 매입할 때보다 지금 가치로는 저희가 약하게 잡아도 200배? 네, 200배 됐어요.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비용 안에 그동안에 이분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 적절한 어떤 수익은 물론이고, 비용? 네. 개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해도요, 상당하거든요. 이분 참 본인 체질도 아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실행력도 있으시죠.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신 거죠. 네, 실행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실행을 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체질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전공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또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그 경매 투자에 관한,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대학 교재로 써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경매에 관한 총 집대성된 책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매 서적을 출판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또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 금융을 잘 아셨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특기가 있으시겠죠. 그 특기를 살려서요, 경매 투자를 하셨어요. 예상 임대료를 정확히 분석하셨고, 이분이 투자하신 것들은 대부분 토지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금융 차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체질은 바뀌기도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업무를 주력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든 분들도 계시고요. 밭을 사서요. 밭을 사기 전에 이분은 또 한 분은 국토변에 주택을 사서요. 주택을 사서 그 구조를요, 있는 그대로 살려서 전혀 돈을 들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살만한 정도, 그냥 그 현재의 분위기, 그 구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그 구조와 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문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그대로 살려서요, 식당으로 바꾸시고요. 직접 장사도 하시면서요. 주변에 이제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하다 보니까
보통 토지 같은 것들은 도심에서 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유통 마진이 살짝 붙어서요, 동네 사람에게 파는 가격과 외지 사람들에게 파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시세대로, 동네 시세대로, 이렇게 밭을 사신 거죠.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직접 건물을 지어서 카페로 개발을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임야를 사서 전원주택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연수원장이신데, 연수원을 개발하셨어요. 운영하는데, 연수원 운영도, 노하우가 있으시면, 전공 분야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캠핑장을 개발하시기도 했고, 글램핑장 있잖아요. 오토캠핑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글램핑장도 있고, 다른 요즘 여러 형태의 캠핑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일부는 도심에 구옥들 쓸모없다, 재개발 안 하면 영향이 없다 이러지만, 사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도시 민박집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고 싶겠죠. 우리나라 그냥 남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 민박집, 예, 그런 거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부동산의 속도가 매우 중요했었죠. 근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거든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사업 가능한 아이템을 기획해야 할 때입니다. 수억, 수십억 대 연봉 소득자가 아니라면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죠. 보통 사업을 하면 대박 아니면 촉박이라는데 촉박일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업을 하는데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들 많이 하시고 대리점 사업들 많이 하시죠. 이게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예, 본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는 쉬운데 왜 가맹 사업자가 부자 되기는 어려운 시스템인 거죠. 대리점 해서 본사는 돈을 버는데 대리점은 돈을 벌기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우리 사업 체질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에 적합한 체질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또 우리 체질을 좀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 다른 사람이 해온 일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강석규 박사님, 고 강석규 박사님 글 많이 읽어보셨죠? 강 박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65세에 당당하게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95세가 돼서 하신 말씀이 많이 회자됩니다. 30년, 95세가 되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어른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직업 특성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꼭 출발이 빠를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통 어른들은 그러시죠. 70대가 되신 분들은 60대에 늦지 않았어. 60대이신 분들은요, 50대 결코 늦지 않았어. 이러시고요. 50대가 되면요, 40대는 한창 도전할 때라고 그렇게 하시죠. 한창 때라 그러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난 시간이 천금 같았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재테크
최적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봄이죠? 모내기 철이죠? 예. 우리도 재테크 모내기를 시작해 볼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네, 우리도 준비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